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 앞까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여전히 2%대입니다. 일단 시장의 온도차가 좀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순환매적 성격이 강하게 지금 시장에선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종목별로 지금 대응이 좀 달라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이나 02-32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고 계신 그 노란톡이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뒤에 전문가 이름 붙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이 두 분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그리고 뉴스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맥도날드 인도네시아가 블록체인으로 식품 이력을 추적한다는 소식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다수 은행이 암호화 서비스 제공에 개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거래량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인도네시아가 할랄 식품 공급망 추적 기업 PT 벨푸드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해 식품 이력을 추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PT 벨푸드는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상장사 스리아의 자회사로 농업 IT 스타트업 하라토큰과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 다수의 은행들이 암호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화감독국은 국립은행 및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 통화 활동에 대한 규칙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응답했는데요. 은행과 PNC를 포함한 몇몇 은행들은 암호화된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뜻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매주 증가했고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로컬 비트코인에서의 P2P 비트코인 거래량이 모두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51% 하락합니다. 1,3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이 13.61% 하락해 가격 182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만나보시죠. 오미세고가 2.91% 하락합니다. 가격 1,962원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1.95% 하락해 3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시겠습니다. 리플이 3.78% 하락합니다. 가격 337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이제 종목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위원님 팔에 그 팔토시를 좀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콱콱 찍어주는 그런 네, 선생님. 네. 80년대 선생님 느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느낌으로 분필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렇게 진짜 요목조목 하나씩 또 잘 네, 집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HL 사이언스요. HL 사이언스요? 사이언스, 예. ABL이 아니고요. HL. 이름도 HL 어렵네요. 사이언스요? 예. 네. 이 종목 매수가와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59,400원이고 10%입니다. 아, 59,400원에 10%. 예.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6만 원에서 조금 6만 원 정도 되시네요. 예. 이게 그 매수하셨을 때가 언제쯤 매수하셨죠? 한참 됐어요. 좀 되신 건가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예. 지금 전반적인 이 회사가 그 유기농 뭐 새싹보리 해갖고 이제 천연 그 네. 신약물 연구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매출도 나름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회사 내용은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요새. 이런 그 HL 사이언스도 일단 그 주요 그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한 상태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여기서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나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져요. 예. 혹시 이제 손절 계획도 있으신가요? 손돌 계획은 없어요. 네, 기다리고 없으시죠? 싶어요. 네, 기다리신다면 예. 이 종목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1, 2주 정도 횡보를 좀 한 가능성이 좀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 5만 6천 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안착하면은 일단 매수 단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5만 21선 정도까지는 좀 안착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네. 매수 단가 한 10% 비중이니까 좀 더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한 21선 위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또 한번 상세하게 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코리아 서키스예요. 코리아 서킷이요. 얼마에 코리아 사셨고 비중이 지금 얼마나 계속 되세요? 내려가서 언제까지 내려갈란다. 얼마에 사셨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에? 7,820원에 샀는데 네. 2만 원 보고 있었는데 그 자꾸 내려가가지고 비중이요, 비중. 그리고 예? 전체에서 비중 어느 정도로 지금 사셨어요?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벌라고 했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지금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의원님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사셨어요.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예,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너무 잘 사셨는데. 예, 잘 샀어요. 네,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 중에 가장 잘 사신 것 같아요. 간지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이 종목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코리아 서킷의 7,800원은 정말 저점에 매수를 잘하셨고 예, 예. PCB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PCB는 예.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커넥트카, 5G가 올라가면 무조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섹터를 잘 골랐죠, 종목을. 주도주를 잘 한참 잘 골랐고. 올라갔더만 떨어져가지고. 네, 잘 고르셨는데 문제는 좀 파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좀 파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잘 사셨는데 16,950원 여기 딱 찍을 때 있죠.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그렇죠. 그래도 예. 가능하면 지금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확 줄이세요. 70% 이상. 잘 사셨으니까 여기서 줄이요? 70% 정도는 오늘 이익 실현하세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한 30% 들고 예. 고점 돌파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위쪽에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예. 부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 한 70% 정도 오늘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나머지 30%만 들고 예. 고점 돌파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근데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 올라가겠어요, 가기는. 나머지 30%만 들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너무 예, 지금 예. 많이 들고 가긴 힘들고 아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자화전자요. 자화전자요. 네네. 자화전자를 얼마에 사셨어요? 어제 고점이에요. 13,500원. 어제 고점에. 예, 13,000원에.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20%요. 20%요. 지금 어제 네. 고점에 잡으셨다는 거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이 13,500원 정도면 말씀하신 그 고점짜리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어제 사셨다고 했으면 이게 들어가셨을 때는 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어떤 이유로 좀 들어가셨을까요? 뭐, 저도 깊이 있게 잘 모르는데, 7년 소주를 받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들어갔어요. 일단 이 종목은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네네. 모듈 관련주고 지금 사신 가격대가 그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네. 좀 곡점으로 잡은 건 확실히 맞긴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자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한번 터치를 했었어요. 네네. 21선이라고 해서 한 11,300원 정도인데요. 네.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아랫꼬리를 좀 이렇게 길게 좀 달아서 5일선으로 올려놨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 매수가 정도 근처에 오시면은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하고 한 14,000원 사이에서요. 네. 단기적으로 그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한번 오면은 네. 한번 매도를 해주셨다가 네네.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한 21선 정도 당분간 이제 박스권이 진행될 거거든요. 네. 흐름을 좀 더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타점을 이렇게 네. 잡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네. 이렇게 한번 약간 시세가 낮던 종목을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다른 쪽으로 좀 전환을 하셔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일단 매수가 근처에 오면 네네. 일단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최소한 지금 봤을 때는 11,300원 정도는 지지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 11,300원이요? 네, 거기 지지하고 거기 안 깨면 일단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 한 13,000원 정도 부근대 오면 물량을 일부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얼마에 사셨고 네.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어저께 그제 실적 나온 거 보고 샀는데 31만 4천 원에 샀습니다. 비중은요? 0.5%입니다. 네, 비중은 적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최근에 사셨다 그렇죠? 실적도 괜찮고 펀더멘탈도 괜찮고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네네. 이제 이 종목이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라고 좀 보시면은 네. 어제 러시아 백신이 론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죠? 네네. 백신이나 치료제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던 치료제나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들은 당연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지만 뭔가 윤곽에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기대감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시뮬레이션에서도 펀더멘털이 좋긴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이 종목이 하락 전환해서 급락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하락 전환해서도 뭐 크게 내려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간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조정 이후에 지지선은 아래쪽에 27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 가격은 3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셀트리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SDS요. 삼성 SDS 얼마에 네.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18만 1,000원에 샀는데 한 20% 정도입니다. 네, SDS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매수단가 18만 1,000원이라고 하셨나요? 20%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많이 눌렸어요, 그죠? 네네. 이 종목을 지금 보니까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IT 투자를 좀 많이 좀 미뤘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디지털 뉴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반기에도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좀 더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였지만 오늘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많이 좀 소외를 또 받기도 했었고요. 네네.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가격대가 17만 1,500원 정도인데요. 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보단 중기로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까지 끌고 갔어야 될까요? 지금 매수 단가가 18만 1,000원이시잖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단기 저항 때는 이 검정선 차트를 보시면 네. 18만 3,000원 정도가 단기 저항권대예요. 18만 4,000원 정도요. 18만 4,000원 정도요? 네, 근데 요즘 네. 뭐 추세가 이런 것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중기를 좀 끌고 가셔야죠.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네.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으시고요. 네. 중기를 좀 끌고 가시면 매수 단가 그 이상도 좀 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18만 1,000원대 와도 그냥 끌고 팔지 말까요? 네, 한 18만 원 정도 와도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여지네요. 그 정도 수준 정도 보여져요. 그래요? 네네. 네네. 네, 좀 더 끌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가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고생이 많으시고 넥스트 BT. 네? 넥스트 BT. 얼마에 네.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2,200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 20%야. 예. 그러면 이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네. 예, 넥스트 BT 사셨는데 좀 내려왔다 그렇죠. 넥스트 B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건강기능식품을 OEM 제조, 홈쇼핑이나 이런 데 유통하거나 실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보통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에 육박하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넥스트 BT가 이 건강기능식품 안에서 실적이 좀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건강기능식품 안에서 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노바렉스나 이런 종목처럼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넥스트 BT처럼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지금 그 섹터 내에서 사실 넥스트 BT는 실적이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섹터에 접근을 하셨지만 아쉽지만 이 종목은 좀 제한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1,750원.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지지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놓고 위쪽으로는 매수하신 가격이 2,200원이다. 그렇죠? 네. 요 종목은 조금 아쉽지만 2,200원 본전에 붙으면 일단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을 계속 가져가지 말고 본전 정도에 오면 청산하시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을 주셨습니까? IOK 2,100원에 35%요. IOK 2,100원에 35%. IOK는 김 의원님께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매수 단가가 2,100원이세요, 그죠? 네. 그 중에 한 35% 정도고요. 네.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며칠 되셨죠? 예, 근데 저번에 올라갈 때 못 팔았는데 네. 며칠 전에 급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해서 그 포비스 TNC가 이걸 인수를 했어요. 예. 그 전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아, 예, 최대 주주 이제 변경 전에 그 뉴스를 날리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재료 노출식으로 해서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게 이런 지금 차트를 좀 모양을 보면요. 예.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로 5일선을 안 깨고 쭉 올라갔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무슨 뉴스를 기다렸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이렇게 5일선을 안 깨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뉴스가 나온 후에 그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나온 이후에 매도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IO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단가가 2,100원 정도 되시잖아요. 예. 비중도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시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점이 되게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검정색 선 보이시죠? 네. 거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를 좀 지지하나 안 하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온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 매수 단가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위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회사 재정도 안 좋은가요? 회사도 이거는 적자인가요? 그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슈로 끌어서 올려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예.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회사 자체도 안 좋아요? 적자예요? 좀 볼게요. 일단 실적은 그렇게 지금 엔터 관련주란 말이에요. 얘가 예. 이제 조인성 뭐 이렇게 거기 소속된 그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엔터가 그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활기차 그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이 종목이 약간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련을 갖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수 단가 2,000원 위에서 무조건 한번 줄여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2,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오늘 네. 저점을 지켜진다면 좀 더 들고 가셨다가 1,800원을 지켜주면요. 네, 오늘 저점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검정선. 네, 그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 무조건 덜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와이파며.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와이팜이요. 긴장을 하셨네요.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시청자님? 여보세요? 상담 받다가 어디 가시는 경우는 처음인데, 예. 오셨나요? 여보세요? 네네, 오셨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비중이 어느 정도 가격이신지. 수영님, 반갑습니다. 19,050원에요. 네. 10%요. 네네. 예,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의원님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사셨다 그랬죠? 오늘 사셨어요? 어제? 오늘 샀어요. 오늘 오늘 샀어요? 샀는데 나 진짜. 오늘 왜 사셨어요? 자, 이 와이팜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와이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선 통신 휴대폰 관련돼서 그 출력을 증폭시키는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을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항상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섹터라든지 앞으로 사업 분야가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항상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실적을 공개하면 실적이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실적은 안 좋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 영업이익률 1%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 높은데 장사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대감이 높을 때 실제로 실적이 좀 따라갈 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미리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위쪽에 이제 19,050원 거의 고점에 사셨다 그렇죠. 19,050원이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조금 밀리고 내일도 좀 밀려버리면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18,3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가하고 한 7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를요? 네, 그러면 좀 300원 오면은 네, 매도를요? 18,300원 정도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청산을 안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종목에 너무 오래 자금을 묶여두면 좀 아깝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반등 주면 18,300원 근처에서 한번 정리를 강함하게 하시고요. 그럼 내일 예. 반등이 이 정도 올까요? 예, 딱 그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 망설이면 청산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18,300원에 붙으면 무조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하세요. 아쉽지만. 네네. 네. 네. 다음 종목을 또 바로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잘 맨날 애청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월덱스인데요. 네. 9,260원에 30%예요. 9,260원에 오래 가지고 30%. 있었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몇 달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마음고생이 있어요. 그 고생을 김강원 위원님 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덱스를 매수하셨나요? 예, 매수 단가가 9,260원에 비중이 30%네요. 30%예요.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기도 해서 저는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은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발표한다더라고요. 회사 전화해보니까. 네네. 그래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하나머티리얼즈가 같은 종종업계인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일단 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저는 이제 13,000원 잘 안을 얘가 그래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 되면 팔려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여보세요? 네. 네, 일단 이 종목이 언제 팔아야 할까 그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일단 이 종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잠정 실적은 대략 보니까 조금 늘어날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일단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 단가가 그나마 9,260원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잘 사신 거예요. 예. 예, 그 비중도 한 30% 정도 되니까 나쁘지 네. 않고요. 예.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한 21선을 지금 지켜주죠. 꼬리가 네.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 21선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네. 좀 더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래도 될까요? 네, 단 21선 정도 이탈을 하면 예. 일부라도 반이라도 좀 덜어주는 네.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네. 따라서 21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네, 거기를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은 계속 거기를 네. 지지를 해요. 그죠? 예, 그러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네, 계속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예. 계속 봐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빨리 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선을 네. 안 깨면 들고 가세요. 대신 강하게 지금 전고점 부근 있잖아요. 네. 14,000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좀 더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이제 물량을 좀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때, 예, 이렇게 그때부터. 판단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예, 단기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단기 박스를 좀 염두에 해 주시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2,427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동시호가에서는 더 키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특히 이제 3시 이후부터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자, 다음 봅니다. 그럼 보시면 장 초반에 좋았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금 지금 오늘 장중 고점 탈환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여전히 사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합니다. 선물 쪽에서 1,867억 원 정도의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쪽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이지연 위원께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부탁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삼성전자 흔히 삼전이라고 얘기하죠. 59,100원대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규모 송도 쪽에 증설 얘기 나오면서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은 또 쉬네요.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페이 3시간 먹통이다 이런 기사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언택트 관련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밀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가는 가운데 SDI는 올라가고요. 카카오는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차 어제 워낙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큽니다. 850선 이탈이 바로 됐고요. 자, 다음 하루간의 흐름인데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쿡 한번 밀립니다. 그리고 83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척하다 다시 밀립니다. 오늘은 쉽사리 올라가진 못하는데 수급을 잠깐 볼까요? 수급은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나옵니다. 투신 쪽에서 많이 쏟아내네요. 1,166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도 뭐 거의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쏟아내는 분위기고요. 연기금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쪽이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늘 좀 힘들고요. 시젠도 30만 원 이탈이 되는데 어제 수젠텍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 컨센에서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 시장의 상황도 과거하고는 조금 변했다 6개월 사이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이틀째 나오고 있습니다. HLB 8만 원 깨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밀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넥신도 밀리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테마들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갔고요. CJ는 어느새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SK머티리얼즈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 효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쪽으로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조금 착시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의원님이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장 초반에 급락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꽤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그 기조가 좀 유지가 됐는데 어제 이제 미국장의 하락도 있었지만 사실 아침에 그 우리 시장으로 보면 풋옵션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방 쪽으로 파생과 연계된 하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내일 옵션 만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을 찾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제 러시아의 이제 백신이 처음으로 그게 정말 안정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백신이 인정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된 가장 큰 종목이 뭐 언택트, 코로나19 치료제, 여기에 코로나19 수혜를 받았던 IT 종목들 일부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역시 이제 연계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백신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을 하죠.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혜택을 받던 종목들은 대부분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파로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인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시장의 이제 변화를 좀 인지해야 되고, 백신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마인드를 한번 새롭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래도 유동성의 힘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기 오늘 새벽이죠. 경기 합의가 좀 안 됐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미국이 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좀 많이 좀 빠진 상태죠. 거의 동조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 아직까지도 이제 풍부한 유동성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도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그런 올라오는 그 유동성이 힘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도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또 미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부양 합의 관련해서 관련된 뉴스를 좀 꼼꼼히 챙겨보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 많이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주도주 섹터도 그래도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시는 그런 방향하고요. 또 기존에 이제 컨택트주 관련주들, 대면주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내일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 점검했고요. 이제 지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0.57% 동시효과에서 좀 많이 지수를 올려버렸습니다. 2432.35 또 2400포인트대 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나 내렸네요. 845.60입니다. 환율이 오늘 아무래도 뭐 백신 관련 소식이나 이런 부분에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금 좀 제자리로 왔네요. 30전 내리면서 1185원 30전. 우리 시장에는 뭐 크게 영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코스닥 쪽을 제외한다면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종목 상담을 이제 이어가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예, 랩지노믹스요. 랩지노믹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십니까? 51,500원요. 비중은요? 20%요.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시기인데 어떻게 이 위원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랩지노믹스 사신 이유는 딱 한 가지가 그렇죠.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그 이슈로 샀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렸는데
그 전에도 제가 특히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 관련된 쪽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나올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걸 맞는데 주가 상승 비율을 볼 때 과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만한 주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그렇죠. 그 방송을 보셨으면 좀 고점 청산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아쉽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차익 매물이 고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기서 선제 대응을 했다 그렇죠. 이 랩지노믹스도 아쉽지만 보시면은 52,000원 요 근처에서 2,000원, 3,000원, 4,000원 요 구간에서 대량의 차익 매물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위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어떻게 보면 그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갔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본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빠져나오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37,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 종목이 뭐 오늘 정도 하락에 내일 정도 하락하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무너지진 않을 거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48,500원 위에 49,0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한 가격과 상관없이 전부 전량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37,500원, 위쪽에 목표 가격은 49,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19만 원에 샀고 비중은 10%입니다. 아, 비중 많지는 않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네네. 김 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좋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19만 원 정도면은 오늘 뭐라 해야 될까요? 한 18만 2천 원 정도 되니까 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엔 네.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LG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그나마 SK 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그 실적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석유 제품 그 관련주 해서는 손실이 좀 많이 났는데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커버를 한 그런 판단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좀 많이 좀 전 분기보다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네.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주독 섹터인 2차 섹터는 결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장기 모멘텀도 있고 하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저점 있잖아요. 5일선 정도. 요 부분을 좀 지지하면 좋긴 한데 좀 밀려도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빠졌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네. 이게 상당히 조금 강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밑꼬리가 나오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 한 18만 원 정도 있잖아요. 네. 거기 지지 여부를 보시고 그 지지를 하면 좀 더 끌고 가시고요. 네. 지지를 좀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은 한 10% 정도니까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더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18만 원 정도 지지하면 좀 더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어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되셨고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 삼성전자 거를 샀거든요. 삼성전자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5만 900원짜리 405주 샀고요. 예. 4만 7,400원짜리 671주 샀거든요.
그 평단가가 한 49,000원 되겠네요? 예. 아, 정확했네요. 근데 잘 지금 사셨네요, 이거를 이거는. 더 둬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수익 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삼성전자 이거더라고요. 둘까 아, 말까.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잘 사셨다 그렇죠. 사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잘 사신 것 같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거 비중 100%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네. 비중 100%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예. 일단은 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반도체 가격이 일부 하락하기 때문에 IT 섹터 주도주 중에서는 조금 상승률이 약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5G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섹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가능한데 문제지 이제 비중 100%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62,000원 있잖아요. 직전 고점 62,000원에 가면 한 50% 정리를 하십시오.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50% 있잖아요. 나머지 50%는 8만 원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사셨고 좋은데 비중 100%를 다 들고 가는 거는 주식시장에 변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62,000원의 절반을 좀 청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헬릭스 미스요. 헬릭스 미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어제 샀어요. 63,300원에 예, 20%요. 20%요. 헬릭스 미스 어떻게 할까요? 김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셨는데요. 어제 사셨으면 이유가 있어서 사셨을 거예요. 오늘 그죠? 뭐 TV 보다 보니 헬릭스 미스가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네.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올라온 종목이었었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한번 그냥 본전에서 조금 플러스 나면 한번 좀 끊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사를 잠깐 검색해 보니까 신라젠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라젠 뭐 상폐 여부 뭐 이런 게 좀 지금 이슈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헬릭스 미스가 정확한 거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매수하신 단가에서 좀 플러스가 나오면 한번 네. 끊었다가 헬릭스 미스를 좀 피해 주시고요. 다른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예,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나요? 네, 화승인더 지금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7,1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될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하승인더는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승 전체의 그룹을 놓고 일단 좀 볼 필요도 있는데 하승 엔터프라이즈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올 뻔하다가 좀 꺾여버렸죠. 최근에는 모멘텀이 좀 붙었고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6,650원 지지선 삼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 9,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인더 같고요. 한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시아나항공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4,200원의 비중 20%입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슈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항공주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의원님? 예, 일단 4,200원에 20% 정도인데 지금 매각 협상이 좀 있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이번 주 내로 아마 그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위치 어떤 쪽에 있어도 아시아나항공은 괜찮을 것이다. 네네 괜찮을 것이다.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폭 수익 네네. 구간이신데 조금 더 네네네.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